안녕하세요. Composable DMS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eterogeneity 그리고 Composable DMS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VLDB 2024년도의 논문인 보스 그리고 시그머드 2025년의 논문인 맥시무스 이렇게 두 편의 논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heterogeneity, 이종성, 그리고 composable DMS, 조합형 DM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직면한 이종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처리를 할 때 하드웨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CPU, GPU, FPGA, TPU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모델의 이종성입니다. 관계형, 그래프, 문서형, 키밸류 등 다양한 데이터 모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로드의 이종성입니다. 전통적인 OLTP와 OLAP뿐만 아니라 그래프 분석과 머신러닝 학습과 추론, 데이터 클리닝 등 워크로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각 시스템은 특정 데이터 모델, 워크로드,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ostgreSQL은 로우 기반 관계형 모델에 CPU 기반 OLTP에 최적화되어 있고 덕DB나 벨록스는 컬럼널 기반 CPU OLAP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헤비DB는 GPU 기반 OLAP 시스템이고 CUDF는 GPU 위의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각 시스템이 특정 조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시스템으로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특정 하드웨어나 워크로드에 특화된 시스템들을 마치 레고 블럭처럼 모듈화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자는 방향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듈라리스, 링고DB, 벨록스, 데이터 퓨전 등의 시스템 및 엔진이 있습니다. VLDB 컨퍼런스 옆에서 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osable Data Management Systems 라는 이름으로 워크숍이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2025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서도 Composable DM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VLDB에서 Decomposable Data Management System Manifesto라는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메타와 데이터브릭스 등 산업계 연구자들이 모놀리식 데이터 프로세싱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베스트-인-클래스 컴포넌트를 조합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컴포저블 DMS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속도 향상과 성능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오늘 발표할 논문 두 편은 기본적으로 CPU 기반과 GPU 기반의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을 합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논문들은 하드웨어 헤테로제니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엔진 혹은 커널을 합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컴포저블 DMS를 구성하는 방법론으로 확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논문을 간략히 비교하자면 보스는 VLDB 2024년도 베스트 페이퍼로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최소한의 엔지니어링 노력으로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Partial Key Evaluation과 Unified Exchange Format입니다. 맥시무스는 시그머 2025년도 논문으로 Operator Level Integration을 통해서 여러 엔진의 연산자를 하나의 엑세큐터에서 네이티브처럼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컴퓨테이션을 오버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비유하자면 보스는 보스라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각각의 엔진 자체를 하나의 레고 블럭으로 생각해서 큰 단위로 조합을 하고자 합니다. 반면 맥시무스는 하나의 쿼리 엑세큐터가 여러 서드파티 시스템의 개별 연산자를 가져와서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는 An Architecture for Database Kernel Composition 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 커널을 쉽게 합치는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보스의 동기는 따로 개발된 시스템을 합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모네DB를 GPU로 가속화하는 익스텐션인 오셀롯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셀롯의 오픈CL 커널 코드는 약 5,000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을 합치는 데 필요한 글루 코드, 접착을 위한 코드가 23,000줄이라고 합니다. 실제 처리 로직보다 합치기 위한 코드가 4배 이상 많은 것이죠. 보스의 목표는 서로 다른 엔진들을 합치는 것이며 이를 위해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엔진 간의 데이터와 쿼리 플랜을 전달할 수 있는 Unified Exchange Format을 제시합니다. 둘째, 최소한의 엔지니어링 노력으로 엔진을 합치기 위해 Partial Query Evaluation 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셋째, 무시해도 될 만큼의 런타임 오버헤드를 위해 Zero Copy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보스에서는 엔진을 어떻게 정의하며 여러 엔진을 이용한 Partial Query Evaluation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스에서의 엔진은 매우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집니다. 입력으로 익스프레션을 받고 출력으로 익스프레션을 내는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스에서 소개하는 Partial Query Evaluation이란 전체 쿼리 이발리에이션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엔진이 부분적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쿼리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스의 엔진은 익스프레션을 입력으로 받아 익스프레션을 출력으로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예시 쿼리를 통해 Partial Query Evaluation으로 쿼리 결과를 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시에서 나오는 익스프레션은 실제 보스에서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심벌릭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시멘틱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 예시 쿼리는 price가 17보다 큰 라인 아이템을 구해라 입니다. 이 쿼리에 대해서 스토리지 엔진은 table identifier symbol인 line 아이템을 읽어서 실제 데이터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변환된 익스프레션은 다음 엔진의 인풋이 됩니다. GPU 엔진은 스토리지 엔진이 넘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opportunistic하게 합니다. 이 익스프레션에서는 price 컬럼에 대한 셀렉션, 즉 17보다 큰 값의 인덱스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 결과 gather이라는 연산자와 position 리스트를 담은 익스프레션은 다음 엔진으로 넘어갑니다. CPU 엔진은 GPU 엔진이 넘긴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실제로 gathering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새 엔진을 거치면서 원래의 쿼리 익스프레션이 최종 결과 익스프레션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엔진 사이에서 교환되는 익스프레션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익스프레션이 전달이 어떻게 제로 커피로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에서 엔진 사이에서는 무엇을 익스체인지를 해야 될까요? 아까 예시에서 봤듯이 select, gather 같은 쿼리 플랜,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 그리고 where와 같은 operator arguments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익스프레션으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중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는 건 당연히 데이터일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카피가 엔진 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큰 오버헤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 간 데이터 트랜스퍼 시에는 샬로우 커피를 이용합니다.
각 엔진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구조체나 클래스 인스턴스가 제각각이지만 결국 내부에는 CArray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엔진이 CArray에 대한 포인터를 통한 컨스트럭션과 익스트랙션을 지원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엔진 간 데이터 전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arrow array, C++ vector, array fire array 중 무엇을 사용하든 결국엔 CArray에 대한 포인터를 추출해서 전달을 함으로써 쉘로우 커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엔진이 CArray를 이용한다 해서 CArray에 대한 포인터만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CArray는 메모리 관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엔진이나 커널은 자신만의 메모리 관리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맞춰주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팬이라는 이름의 얇은 래퍼 구조체를 이용합니다. 한 엔진이 결과 익스프레션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디스트럭터를 함수 포인터로 함께 제공합니다. 이 스팬은 move only 구조체이며 소멸 시에 이 함수 포인터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를 넘겨준 엔진, 데이터가 있었던 엔진의 메모리 관리 방식에 따라서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전달 방법을 살펴봤고 이제는 쿼리 플랜이나 오퍼레이터 아규멘트 같은 코드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는 타입 시스템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CWD 타입드 ato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Closed World Dynamic Typed Atom으로서 컴파일 시점에 엔진이 사용할 타입 집합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각 엔진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타입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엔진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 타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엔진마다 사용하는 확장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 표준의 std variant라는 게 있는데 이는 std union과 비슷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 타입 중에서 하나를 안전하게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이런 std variant 타입을 이용해서 여러 타입들을 atom이라는 하나의 타입으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익스프레션 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atom을 다이나믹 아규멘트로 사용하고 여러 타입의 스팬도 variant로 감싸서 스팬 아규멘트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타입들을 조합해서 익스프레션 안에는 head symbol, dynamic arguments, static arguments,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span 이런 필드들이 포함됩니다. 익스프레션이 엔진 사이에서 이동할 때에는 쉘로우 커피로 전달이 되며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 read only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큰 데이터는 그대로인 채로 익스프레션 안에서 구조만 바뀌는 경우 불필요한 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Destructive Decomposition 이라는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익스프레션의 각 구성 요소를 해체하는 Decompose 함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 Head, Dynamic, Static, Spans라는 변수를 받아온 뒤에 사용할 것들만 다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게 되면 나머지 변수들은 자동으로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되고 메모리가 반납이 됩니다. 이 메모리 반납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자 각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관리의 방식에 따른 메모리 해제가 소멸자로서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C++ Move Semantic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테크닉을 소개하는데 시스템 레벨에서 C++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엔진들 사이에서 샬로우 트랜스퍼를 살펴보면 데이터 파티션이 릴레이션 레벨로 되어 있는 에러와 벨록스, 그리고 컬럼 레벨로 되어 있는 보스 스팬과 어레이 파이어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 시에 샬로우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는 새로 만들지만 실제 데이터 배열에 대해서는 복사 없이 포인터만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보스의 익스프레션은 벨록스의 쿼리 빌더 형태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보겠습니다. 벨록스는 쿼리 빌더라는 오브젝트를 통해 쿼리를 실행을 하는데 보스의 익스프레션을 이 형태로 바꿔줘야 벨록스에서 실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 확인을 해보자면 where greater price 17이라는 익스프레션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의 헤드인 where를 만납니다. where의 아규멘트인 greater price 17을 제기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므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greater를 만납니다. greater의 아규멘트인 price와 17을 또 제기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price와 17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atomic value이기 때문에 이 값들은 filter argument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greater로 돌아오면서 저장된 price와 17 filter argument를 이용을 해서 이런 필터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where로 돌아오면서 생성된 필터를 벨록스 쿼리 빌더의 플랜 노드로 변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스의 익스프레션을 벨록스의 쿼리 플랜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 지금 코드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요한 글루 코드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 보스의 큰 장점입니다. GPU 엔진은 ArrayFire라는 텐서 프로세싱 커널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ArrayFire의 함수를 이용해 관계형 연산을 구현하는데 프로젝션은 구조만 바꾸는 noob이고 셀렉션은 ArrayFire의 af-where를 이용하고 join은 indexed primary foreign key join에 한해 af lookup을 이용합니다. 특히 벨록스는 indexed pk-fk join을 지원하지 않는데 ArrayFire 엔진에서 이를 구현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능 이점을 얻습니다. ArrayFire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GPU로 이거하게 전송을 하고 연산은 레이지하게 수행을 합니다. 보스에서는 데이터 전송도 레이지하게 만들어서 GPU 메모리가 부족할 때 불필요한 전송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스의 평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스는 CPU 커널로 벨록스, GPU 커널로 ArrayFire를 사용합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CPU 기반의 MongoDB, DuckDB, 그리고 GPU 기반의 HeavyDB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슬라이드 참고 부탁드립니다. TPCH 벤치마크의 대표적인 5개 쿼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쿼리 6번처럼 헤비 스캔과 멀티 프리디켓 셀렉션이 있는 쿼리에서는 GPU 가속 셀렉션의 효과로 보스가 벨록스 대비 14배 빨랐습니다. 쿼리 1번처럼 대규모 컴퓨테이션과 애그리게이션이 있는 쿼리에서는 GPU로 산출 연산을 가속했지만 필터의 셀렉티비티가 낮아서 개선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쿼리 3번, 9번처럼 조인이 지배적인 쿼리에서는 인덱스 PKFK 조인의 효과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쿼리 18번에서는 GPU 가속 조인의 효과로 모든 베이스라인을 능가했습니다.
추가적인 결과로 보스는 제로 커피 데이터 전송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스 프레임워크 자체 오버헤드는 전체 실행 시간 대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그모드 2025년의 논문 맥시무스입니다. 취리 연방공대에서 개발한 Modular Accelerated Query Engine으로 보스와 마찬가지로 CPU와 GPU 기반의 시스템을 모듈화해서 올랩을 가속화합니다. 맥시무스의 목표는 하나의 엑세큐터에서 여러 서드파티 엔진의 연산자를 마치 네이티브 연산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실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의 엔진이 아니라 맥시무스 자체의 엑세큐터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행의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오퍼레이터 레벨 인테그레이션을 위해 맥시무스는 세 가지를 통일합니다. 첫째, Unified Data Representation. 보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엔진의 데이터 포맷을 하나의 래퍼로 감쌉니다. 둘째, Unified Operator Interface. OS가 유저 프로그램의 실행 제어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는 것처럼 맥시무스 엑세큐터는 메모리 관리나 실행 환경을 모두 관리를 하고 서드파티 오퍼레이터는 순수하게 계산 도구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Unified Data Flow Interface. 다른 엔진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데이터 플로우 패턴을 통일합니다. 우선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살펴보자면 여러 엔진의 테이블 레프레젠테이션을 Device Table Pointer 이라는 하나의 래퍼로 감쌉니다. 그래서 이 래퍼는 convert to 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시에는 크게 세 가지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같은 하드웨어 내에서 가능한 경우 zero copy 변환, CPU, GPU 간에는 asynchronous copy, 그리고 같은 엔진의 연산자가 연속적으로 호출될 때에는 lazy conversion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서드파티 엔진의 오퍼레이터를 가져왔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오퍼레이터가 자신의 네이티브 익세큐터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의 메소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행기와 무관한 메소드, 그리고 실행기의 종속적인 제어 메서드, 그리고 DAG 정보를 담는 메서드입니다. 맥시무스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다른 추상화 레벨로 나눕니다. 가장 기본 단위는 커널입니다. add input, no more input, has more batches, export next batch 같은 엑시큐터와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계산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커널의 기능에 더해서 디바이스 정보, 엔진 타입, 메모리 풀 등 엑시큐터 디펜던트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서드파티 엔진의 오퍼레이터를 맥시무스에서 이용하기 위해 프록시 오퍼레이터 레이어를 둡니다. 이 레이어는 서드파티 오퍼레이터에서 커널 메소드만을 사용하고 실행 제어 메서드는 맥시무스가 오버라이딩합니다. 또한 격리된 실행 환경과 더미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오퍼레이터를 생성해줍니다. 쿼리 플랫 노드는 오퍼레이터에 더해서 DAG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노드 포인터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대그 정보를 오퍼레이터 기능과 분리함으로써 쿼리 플래너가 실행 대그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막시무스의 통일된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코드로 보면 컨텍스트와 프레디켓을 받아서 오퍼레이터를 생성하고 배치를 넣어주고 결과를 꺼내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아세로든, CUDF든, 네이티브든 동일한 방식으로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메모리 풀은 서드파티 오퍼레이터가 사용하는 메모리 풀을 상속받아서 analog free 메소드를 막시무스의 메모리 풀로 오버라이딩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오퍼레이터가 막시무스의 통일된 메모리 풀을 사용하게 되어 메모리 관리를 막시무스 엑세큐터가 전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막시무스의 전체 아키텍처는 크게 세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쿼리,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CPU only, GPU only 하이브리드 같은 실행 힌트를 받습니다. 엑세큐션 레이어에서는 옵티마이저, 스케줄러, 엑세큐터가 쿼리 실행을 관리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이제 프로파일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메모리 매니저, 그리고 다양한 엔진의 오퍼레이터를 모아둔 오퍼레이터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는 쿼리 플랜을 파이프라인 단위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블로킹 엣지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스트리밍 엣지가 있는 파이프라인보다 먼저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파이프라인의 의존 관계를 덱으로 만들어 토폴로지컬 소트를 실행한 후에 실행 큐에 넣습니다. 엑세큐터는 두 레벨의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아우터 스레드, 즉 스케줄러 스레드는 독립적인 파이프라인들을 병렬 실행하고 이너 스레드, 즉 커널 스레드는 각 파이프라인 내에서 몰셀 단위로 데이터를 병렬 처리합니다. 막시무스의 핵심 기여 중 하나는 heterogeneous 몰셀 driven parallelism입니다. 기존의 몰셀 driven parallelism에서는 CPU 스레드들이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막시무스는 여기에 GPU 스트림도 추가해서 CPU 스레드와 GPU 스트림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병렬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초록색은 파이프라인 실행 시간, 노란색은 CPU, GPU 트랜스퍼 시간입니다. CPU가 한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는 동안 GPU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을 오버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안에서의 오버랩입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앞쪽 연산자는 CPU에서 뒤쪽의 무거운 연산자는 GPU에서 실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CPU가 배치를 처리해서 결과를 내면 비동기적으로 GPU로 전송하고 CPU는 바로 다음 배치를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스트 디바이스 전송, GPU 커널 실행, 디바이스 투 호스트 전송이 CPU 연산과 파이프라인 내에 오버랩됩니다. 이것은 보스에는 없는 막시무스만의 중요한 성능 최적화입니다. 보스는 엔진 단위의 시퀀셜한 실행이기 때문에 이런 파인 그레인드한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다. 막시무스의 메모리 매니저는 세 종류의 메모리 풀을 사용합니다. 에로우 기반의 CPU 메모리 풀, Rapids RMM 기반의 GPU 메모리 풀, 그리고 CPU, GPU 전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핀즈 메모리 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핀즈 메모리는 페이지 럭드 호스트 메모리로서 DMA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어 전송 대역폭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퍼레이터 풀은 디바이스, 엔진, 오퍼레이터 네임 이렇게 네임스페이스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PU, 아세로, 필터 오퍼레이터와 GPU, CUDF, 필터 오퍼레이터가 같은 필터 연산이지만 서로 다른 버전으로 연산자 풀에 존재합니다.
기본 하이브리드 정책에서는 초기 필터링과 프로젝션은 CPU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무거운 연산은 GPU로 오프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는 CPU에서 필터링을 하면 데이터 크기가 줄기 때문에 그 GPU로 보내는 전송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맥시무스의 평가 환경입니다. CPU 엔진으로는 덕DB, 데이터 퓨전, 아세로를 비교하고 GPU 엔진으로는 헤비DB와 폴라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으로는 보스를 비교합니다. 맥시무스 자체는 CPU 연산자로 아세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GPU 연산자로 CUDF를 사용을 해서 그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TPCH 그리고 스케일 팩터를 10으로 설정을 해서 쿼리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맥시무스는 일부 쿼리에서는 기존 최고 성능 대비 최대 4배 속도를 향상하는 것을 달성했고 특히 이 결과는 데이터가 CPU에서 시작되고 CPU에서 끝나는 CPU 엔진의 유리한 설정에서 얻어진 것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보스와 비교하면 CPU에서 최대 18배 그리고 GPU에서 58배까지 빠른 경우도 있어서 오퍼레이터 레벨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이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시무스의 오퍼레이터 레벨 인테그레이션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맥시무스는 아세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서도 네이티브 아세로 엔진보다 최대 약 4배가 빠릅니다. 이는 맥시무스가 청크 사이즈나 스레드 수 등의 실행 파라미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CUDF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서도 폴라리스 CUDF보다 약 6배 빠른데 이는 핀드 메모리를 효율적 사용하고 청크 사이즈 최적화 덕분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핀드 메모리 풀 사용 여부에 따른 성능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쿼리에서 핀드 메모리를 사용하면 약 2배의 성능 향상이 있으며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쿼리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only, GPU only, 하이브리드 세 가지 실행 정책의 비교입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쿼리 12번, 14번 같은 쿼리에서 CPU only와 GPU only보다 모두 3배 이상 빠릅니다. 이런 쿼리들은 초기 필터링이 CPU에서 데이터를 크게 줄여주고 줄어든 데이터를 GPU로 보내 무거운 조인이나 애그리게이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번이나 6번처럼 데이터가 거의 줄지 않아서 전송량이 많은 쿼리에서는 GPU 오프로드의 이점이 적어 하이브리드가 CPU only와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22개 쿼리를 전부 합산하면 쿼리 하이브리드가 CPU only 대비 약 3배, GPU only 대비에는 약 1.7배 빠르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스는 Partial Query Evaluation과 Unified Exchange 포맷을 통해 서로 다른 엔진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친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C++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의 제로 오버헤드 합성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맥시무스는 오퍼레이터 레벨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서드파티 엔진의 연산자를 가져와서 네이티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의 오버랩을 통해 CPU, GPU,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비유하자면 보스는 큰 레고 블록을 쉽게 쌓는 접근이고 맥시무스는 작은 레고 블록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합하는 접근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컴포저블 DMS란 방향성 안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보스는 GPU 메모리가 부족할 때 펄백 전략이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막시무스는 현재 아세로와 CUDF 조합만 검증이 되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레고 그림이 약간 믹스리딩 할 수 있어서 첨언을 하자면 지금 보스 프레임워크가 뭔가 마치 스택처럼 쌓여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은 조합 막시무스처럼 작은 조각들을 막시무스가 제어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엔진들이 원래 디자인된 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자 큰 블록을 그리고자 한 것이라서 뭐 이런 스택 구조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